들깨 밭에 들어서자마자 가위부터 찾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우리 집 들깨를 잘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서 밭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들깨 밭에 들어서자마자 가위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수년간 들깨를 키우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잘라야 하는지 아는 것만큼이나 언제 자르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8월의 들깨밭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차 순치기와 2차 순치기를 언제 해야 하는지, 어떤 들깨는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지, 왜 8월 20일이 한 해 중 가장 중요한 기준점인지, 폭염 속에서 물과 비료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꽃이 피기 전에 병해충은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신 한 가지 사실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밤에 켜진 가로등 하나가 들깨꽃을 영영 피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 우리 집 텃밭 선생님을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들깨가 꽃을 피우고 씨앗이 여무는 과정까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깨 순치기를 날짜만 보고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순치기보다 훨씬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들깨라는 작물이 어떤 방식으로 꽃을 준비하는지 그 기본 원리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순을 쳐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들깨는 낮의 길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작물입니다. 낮 길이가 15시간보다 짧아지기 시작하면 들깨는 줄기와 잎을 만드는 단계에서 서서히 꽃을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8월 20일 전후가 되면 파종 시기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들깨가 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일찍 심었든 늦게 심었든 무려 90일 차이가 나도 꽃이 피는 시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8월 20일이라는 날짜가 들깨 농사에서 그토록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은 들깨가 어떤 품종인지에 따라 관리 방법도 달라집니다. 조생종은 8월 초순에 꽃이 피고 중생종은 9월 초순, 만생종은 9월 하순에 꽃이 핍니다. 내가 키우는 들깨가 어느 품종인지 알면 순치기 시기를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밭 근처에 가로등이나 야간 조명이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밤에 5럭스 이상의 불빛이 들깨에 닿으면 들깨는 아직 낮이 길다고 인식해서 꽃을 피우지 않고 줄기와 잎만 계속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정성껏 키워도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생깁니다. 도심 텃밭이나 집 가까운 밭에서 들깨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순치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8월 초가 되면 밭에 들어서자마자 가위를 들지 않습니다. 먼저 들깨를 아래에서 위까지 천천히 살펴봅니다. 같은 날 심은 들깨라도 어떤 것은 70에서 80cm 정도 자랐는데 아래쪽부터 곁가지가 풍성하게 올라와 있고 어떤 것은 거의 1m 가까이 자랐는데도 원줄기만 길게 뻗고 곁가지가 많지 않습니다. 이처럼 키가 같아도 상태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 하나만 보고 순을 치는 결정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들깨의 상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키가 70에서 80cm 정도이고 아래쪽부터 곁가지가 충분히 나왔으며 마디 사이도 지나치게 길지 않고 줄기가 단단한 들깨입니다. 이런 들깨는 이미 1차 순치기의 목적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옆집에서 2차 순치기를 한다고 해서 따라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들깨는 지금 꽃을 맞이할 준비를 스스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키가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원줄기만 유난히 길고 격가지가 적은 들깨입니다. 마디 사이가 벌어지고 맨 위 생장점이 여전히 강하게 뻗고 있다면 이때는 아주 어린 윗부분을 가볍게 정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래쪽까지 깊게 잘라내리는 강한 순치기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꽃눈이 형성되기 직전에 예민한 시기에 강하게 자르면 들깨가 회복하는 데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꽃을 준비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키가 1m 가까이 자라서 잘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한 들깨입니다. 이때 1m라는 숫자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잎겨드랑이에서 곁눈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지, 새로 생기는 마디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지, 잎이 연한 빛을 띠면서 줄기가 빠르게 뻗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신호들을 확인한 뒤에도 위로 뻗는 힘이 너무 강하다고 판단될 때만 아주 어린 끝부분을 살짝 정리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치기를 하면 원줄기 끝에 강한 생장이 줄어들면서 그동안 눌려있던 곁눈이 자라기 쉬워지고 격가지가 더 잘 발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지가 많다고 해서 수확량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돈요. 서로 겹쳐서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약한 가지 10개보다 햇빛을 충분히 받고 잎이 건강하며 씨앗을 끝까지 여물게 할 수 있는 튼튼한 가지 6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가지수가 많은 들깨가 아니라 꽃이 달리고 씨앗을 끝까지 여물게 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들깨입니다. 순치기 판단을 마쳤다면 이제 더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밭에 나올 때마다 들깨를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읽습니다. 제가 매번 확인하는 5가지 신호만 알아두시면 앞으로 순을 칠지, 비료를 줄지, 아니면 그냥 기다릴지 판단하는 일이 훨씬 쉬워지실 겁니다. 첫 번째는 잎의 색깔입니다. 잎이 적당한 녹색을 띠고 탄력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고르게 자란다면 생육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입니다. 반대로 잎이 지나치게 짙은 녹색이고 줄기가 연하면서 마디 사이까지 길다면 질소를 더 주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 아래 잎이 노랗게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비료 부족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잎 전체가 고르게 노란 것인지, 군데군데 반점처럼 나타나는 것인지, 뒷면에 이상한 흔적이 있는 것인지를 반드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디 사이의 길이입니다. 위쪽 마디가 계속 길어지고 원줄기만 빠르게 뻗는다면 아직 위로 자라는 힘이 강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마디가 짧아지고 곁가지가 고르게 발달하고 있다면 굳이 손을 더 댈 필요가 없습니다. 마디 사이의 길이는 들깨가 지금 어디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가지의 숫자가 아니라 건강한 가지가 얼마나 있는지입니다. 햇빛을 충분히 받고 다른 가지와 지나치게 겹치지 않으며 잎이 건강한 가지가 몇 개나 되는지를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한 가지 10개보다 튼튼한 가지 6개가 더 나은 수확을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는 뿌리 주변의 수분입니다. 한여름에는 겉흙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저는 물이나 웃거름을 주기 전에 반드시 손으로 흙을 조금 파서 뿌리가 있는 곳의 수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겉은 말라 보여도 속은 충분히 젖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잎의 뒷면입니다. 아래쪽과 중간 잎을 몇 장 골라 앞면뿐 아니라 뒷면까지 꼭 뒤집어 보십시오. 노란 반점이나 가루 같은 흔적, 알, 작은 벌레, 잎이 말린 흔적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병해충은 항상 눈에 잘 띄지 않는 뒷면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8월의 들깨가 갑자기 느리게 자란다 싶으면 비료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들깨의 생육 저고는 20도 전후입니다. 벼나 옥수수 같은 다른 여름 작물에 비해 훨씬 낮은 온도를 좋아하는 작물입니다. 기온이 25도를 넘어서면 광합성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생육이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것은 비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위 때문에 생기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 시기에 성장이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웃거름을 주는 것은 오히려 판단을 그르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신호를 함께 읽는 습관이 생기면 들깨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5가지 신호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물과 비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깨는 건조한 환경을 잘 견디는 작물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간자를 하지만 건조함을 견딘다는 것이 물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8월은 들깨가 건강한 잎을 유지하면서 꽃과 씨앗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뿌리 주변이 지나치게 마르면 꽃을 준비할 에너지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물 관리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흙을 완전히 말린 뒤 한꺼번에 많은 물을 붓는 방식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있는 깊이까지 수분이 고르게 닿도록 천천히 충분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비가 많이 내린 뒤에는 물이 뿌리 근처에 오래 고여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습은 뿌리를 약하게 만들고 병해충이 번지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비료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기 전에 밑거름을 충분히 넣었다면 이 시기에 굳이 웃거름을 더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육이 눈에 띄게 부진하다면 8월 초에 질소와 칼리가 함께 들어간 비료를 포기 사이에 소량만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반드시 흙의 수분 상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흙이 지나치게 말라 있다면 비료보다 물을 먼저 주어야 합니다. 마른 흙에 비료를 주면 뿌리에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옆면 시비, 즉 잎에 직접 뿌리는 비료 방식은 부족한 영양을 빠르게 보충하는 보조 수단으로는 유용합니다. 하지만 뿌리를 통한 영양 공급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옆면 시비를 하실 때는 햇볕이 강한 한낮 시간대는 피하고 농도를 임의로 높이지 마십시오. 또한 칼슘 같은 성분도 무조건 섞기보다는 실제로 부족한지 먼저 확인하고 제품 기준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아니라 지금 들깨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먼저 읽는 것입니다. 물도 비료도 들깨의 상태를 먼저 보고 결정하는 습관이 가장 좋은 관리입니다. 물과 비료 관리까지 마쳤다면 이제 병해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8월은 들깨가 꽃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인 동시에 병해충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병해충을 확인할 때 들깨를 아래에서 위로 4구역으로 나눠서 봅니다. 밑동에서 시작해 줄기, 아래 잎과 잎 뒷면, 마지막으로 새 잎과 꽃이 달릴 부분 순서로 살핍니다. 이 순서를 습관으로 만들어 두시면 문제를 훨씬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월에서 9월 사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녹병입니다. 잎 뒷면에 자색을 띤 노란 반점이 생기고 점점 퍼지면서 잎이 찢어지는 증상입니다. 심해지면 잎이 일찍 떨어지고 씨앗이 제대로 여물지 않으며 들기름 함량까지 낮아집니다. 습도가 높고 통풍이 안 될 때 빠르게 번짐으로 잎이 지나치게 빽빽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잎이 노랗다고 무조건 녹병으로 단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뒷면에 황갈색 가루 흔적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잎마리명나방 유충은 잎을 돌돌 말아 번데기가 되는 과정에서 어린 순을 직접 꺾어 버립니다. 들깨 순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해충입니다. 새 잎 부분에서 말린 잎이 보이면 즉시 확인하십시오. 북쪽의 긴 노린재는 8월 하순부터 주변 잡초에서 들깨밭으로 이동해 씨앗을 흡집합니다. 포기당 27마리 이상이면 방제가 필요하고 밭 주변 잡초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파밤나방과 담배거세미나방 유충은 3령 이후에는 약제 효과가 크게 떨어지므로 반드시 초기에 발견해서 바로 처리하십시오. 약제를 사용하실 때는 어떤 병해충인지 먼저 정확히 확인한 뒤 들깨에 등록된 제품을 선택하고 희석 기준과 수확 전 안전 사용 기간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2. 병해충 관리의 시작은 약제가 아니라 통풍, 적절한 수분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조기 발견입니다. 병해충 관리까지 마쳤다면 잡초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들깨가 밭을 어느 정도 덮기 시작하면 새로 올라오는 풀의 힘이 처음보다 많이 약해집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물과 양분을 많이 빼앗는 큰 풀과 들깨, 줄기 가까이 붙어 있는 풀부터 우선 정리하십시오. 다만 한여름에 밑동 가까이까지 깊게 파거나 흙을 심하게 뒤집는 것은 피하십시오. 뿌리를 건드리면 뜨거운 날씨에 들깨가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단순히 들깨한 포기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54%에서 64%까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식물성 기름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과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되는 이 귀한 성분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손으로 돌보고 있는 그 씨앗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밭에 나가 들깨를 살펴보신 것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 키 하나만 보고 순치기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둘, 마디 사이 길이와 격가지 상태를 함께 보십시오. 셋, 잎 색깔과 생장점의 힘을 확인하십시오. 넷, 물과 비료 전에 뿌리 주변 흙 상태를 먼저 살피십시오. 다섯, 잎 뒷면까지 뒤집어 병해충을 일찍 발견하십시오. 여섯, 마지막 순치기 이후에는 가지를 더 만들려 하기보다 이미 있는 건강한 잎과 가지를 지키는 쪽으로 관리 방향을 바꾸십시오. 밭을 가꾸다 보면 매일 무언가를 더 해주는 것만이 좋은 관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한 바퀴 천천히 걸으며 잎을 보고 흙을 만져보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뒤 그대로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관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들깨는 지금 어느 정도 자랐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밭일은 꼭 선선한 시간에 하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잘 챙기십시오.